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파이자와 계약을 끝마침에 따라 첫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괴담 등 접종을 피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하루 최대 규모 1,0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정말 백신 계약부터 접종 참 말도 살도 많았는데 또 가짜 뉴스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백신 사기까지 당한 게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일부 정치권의 무리수가 11월 집단 면역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100일 집단 면역 잘 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자체는 대구입니다. 권영진 시장이죠. 대구시와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가 화이자 백신 3천만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화이자 본사 쪽의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보이스 피싱 아시죠? 백신 피싱 들어보셨나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 3천만 분 도입 사건이 백신 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이자 3천만 명분 확보했다고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당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권 시장 사과를 하고요. 사기당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걸 쉽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김준일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 그 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단체에서 먼저 이제 접촉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한 무역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주소는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고, 그리고 전화는 포르투갈이고, 홈페이지는 법통이고, 이런 건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딱 들어도 그런데요. 전형적인 사기극 같은 전형적인 사기극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구시 측에 우리가 이걸 확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대구시는 다시 이제 정부 방역 당국에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권영진 시장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가 있으면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중간에 3천만 명 확보했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돼서 대만에서는 이게 메인 뉴스에도 나왔어요. 진짜 대구에서 사기를 당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백신이 급해도 대구처럼 되지 말자. 이게 대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국제적인 좀 망신이 됐는데 돈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대구시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설에서는 20억 원이 계약금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건 좀 검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방선거 3선이잖아요. 혹시 이 당선을 위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정치적 이유로 더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의인지 아닌지 일단 대구 시민을 위해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은 대단한 것이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기 행각처럼 보이는 내용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욕심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본인 스스로가 시장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복지부에 보낸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하나 한나라당 출신의 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권영진이 한 번 더 하는 건 그냥 대구를 말아먹는 짓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같은 당이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다른 당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선의야 선의일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까지는 선의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를 한번 보죠. 어떻게 좀 혼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혼은 안 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당내에서 좀 비판적인 태도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협상 대상이 국가이거나 혹은 이제 초국가 단체, 그러니까 코백스 같은 초국가 단체인데 지자체장이 이걸 알고서 만약에 백신을 대구시에 들여오겠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고 몰랐다고 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 실책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거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는 꼭
선거나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선인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건 확실하다. 지자체장으로서 책임지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밈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 전 세계 최초 백신 해외 직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직구입니까? 블랙 프라이드 때 산 건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약간 대구 내 접종률부터 올리고 이런 고민을 했으면 진정성이 좀 인정을 받았을 텐데 지자체 중에 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꼴찌예요. 네, 접종률은. 꼴찌죠. 그런 네. 상태에서 백신만 수급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역시 백신 관련해서는 뭐 이런 백신 사절단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도 갔던 적이 있고요. 또 뭐 장제원 의원은 좀 달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그 얀센인가요? 그 확보된 게 숨은 공로가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에 그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뭐 한숨 쉬셨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고. 백신 사절단 뭐 한 거는 뭐죠? 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시에 그 저희 당에서도 왜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백신을 약간 다들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마침 그게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그 실정에 대해서 질책하더라도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두 정상의 아주 중요한 이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현 야당 대표도 아니고 전 야당 대표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약간 놀림감이 됐어요. 사절단 사절 뭐 이런 거 붙어져 있는 거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백신 확보 경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랑 이재명 지사도 러시아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나선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자체장이 한 적도 있어요, 얘기를. 백신이 정말 이 지자체나 당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백신 100번 양보해서 민심 달래기용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칫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가 쉽지는 않죠.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모든 코로나 백신 이제 특히 이제 5대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면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본사하고만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5개 회사는 중앙 정부하고만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하고도 거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루트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가 급하니까 전 세계가 사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호주, 중국 뭐 이런 나라에서 사기 당해가지고. 거기도 당했습니까? 예, 이미 그래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더 억울하네요. 그래도 우리도. 그래서 인터폴에서 올해 3월에 이미 백신 사기주의보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보시면서 절대 이상한 루트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화이자 백신인데 겉에는 안에는 주름 개선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신을 맞았는데 주름이 펴진 거죠. 그러니까. 주름이 펴져요? 놀랍네요. 놀랍네요. 네. 결국 뭐 이 백신 보릿고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것 같은데 이 지금 정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한 것 같거든요. 보릿고개는 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속도가 붙었고요. 지금 이제 80만 명이 하루에 맞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평균 그 접종률을 보면 한 12%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15%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달 전에는 평균에 못 미쳤어요. 세계 평균에. 근데 이미 넘어섰고 상반기 6월에 1,8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까지 1억 만 명분, 2억 회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은 좀 부족했던 거 맞습니다. 상반기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반기에는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이 2번 맞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물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세계 10위권이에요. 물량 자체가. 장원 씨 맞았습니까? 저도 좀 맞아보려고 했는데 이 노쇼 백신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어플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잔여 백신 숫자가 다 0이에요.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다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존재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언론에서 불안감을 엄청나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도 물론 많았지만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목소리를 냈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2월 달에 접종하니 3월 달에 접종하니 하시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럼 뭘 못합니까? 무슨 실험 도구가 되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그 부작용이 크고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받으시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바꾸었다는 상당한 의혹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저도 안 맞고 백신 정치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뀐 분위기 분명 이제 생각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백신 과거에 있었던 이 백신 불안감. 김재섭 위원한테 뭐 여쭙고 싶어요. 어떤 조금의 위험이라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거는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전 당내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부작용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야당에서 그걸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야당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어쨌든간 문재인 정부가 백신 수급에 조금 태만했다는 것은 따갑게 지적을 하되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된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이 힘합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부추기거나 언론이 이것을 더 부추기는 데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언론의 기능 그다음에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납득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저희 대구에 어머니 계시는데 계속 그 여쭤보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안 맞는다 하던데 왜 자꾸 맞으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죽었다 하더라. 이게 이건 이런 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신 후 사망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나라도 받고 있고 미국, 영국도 받고 있거든요. 백신 후 이제 사망 신고는 자연적으로 죽든 아니면 진짜 백신의 부작용에 의해서 죽든 이렇게 한 건데. 뭐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어도 이거 백신 사망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건데 그 숫자가 부풀려진 거죠. 그게. 그래서 영국이나 화이자도 심지어 4,000명 죽었다고 미국에서 백신 후 사망 신고로 따지면 신고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잖아요. 독감이에 사망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인과관계가 설명 안 된 거고 혈전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얀센도 발생해요. 그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인데 그게 하는데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공식적으로 100만 명당 3.5명에서 6.5명인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1명 나왔습니다. 혈전. 원래 혈전이 한국 원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대하게 부풀려 냈다. 근데 제가 좀 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고 싶은데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은 국민이 실험용 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치적 수사 레토릭이 너무 들어간 거죠. 근데 본인이 또 맞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이 쥐가 되신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그렇게 막 정쟁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11월까지 정부는 집단 면역을 하겠다. 그리고 그보다 좀 당길 것이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집단 면역 11월까지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분간 변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너무너무 높아졌고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집단 면역 달성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확히 2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57%입니다. 2차 접종, 1차 말고요. 2차 접종 완료자는 57%인데 2021년 1월 22일 하루 확진자가 이스라엘이 1,213명이었습니다. 맞네요. 10,000명이라도 치더라도 그 나라 국민 수가 90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명으로 해서 5 곱하면 약 하루에 5만 명 정도 나왔던 실정이에요. 굉장한 거죠. 근데 6월 5일입니다. 일주일 평균치가 16명입니다. 일주일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아버렸어요.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는 직접적으로 옵니다. 영업 시간 제한 풀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과 직결됐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백신과 관련된 이변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정부가 3,600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한 3,800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백신에 대한 그 접종률을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좋은 백신이 많잖아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바백스 아니에요.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어떤 백신을 맞아도 예방률 자체가
80%는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제 의심은 좀 내려놔도 좋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넣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토요일 주말 저녁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주곰탕 어짭니까? 또 파스타의 시대가 열리면 또 파스타 나주곰탕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허재 선수가 마지막에는 후배들을 키워주면서 팀을 다독였습니다. 블락도 하고요. 블락하지 말고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낄끼빠빠 아이고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난가? 이러면서 또 나오신 거잖아요. 네. 이번엔 좀 쉬어야 된다. 하죠.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감사합니다.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